김태희가 춤을 추는 거예요. 예뻐이.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씨라고 6년 만에 2,000만 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성공 투자 사례를 한번 11억 4,5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. 제가 실제로 제 주머니에서 매도자한테 준 돈은 4,500만 원. 빅딩 투자가 꺾이는 시점은 아니다. 그렇죠. 더 올라간 시점이죠. 네, 아니 진짜 네. 이거는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제가 이 유튜브 영입이 돼서 이제 여기 제 짝 조한송 기자라고 또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. 새로 태어나는 브릿지의 이 전략기획 회의를 떠나자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MT를 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언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열띤 회의를 하다가 잤어요. 그 이튿날 일어났어. 근데 제가 잘 때 무슨 꿈을 꿨냐면 B랑 김태희가 꿈에 나왔어. 제가 소름 돋잖아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대박 조짐이다. 조한송이 만든 로또 사셨어요? 들어봐요. 너무 놀라워요. 지금 끝나지 않았어. 그랬는데 뭐냐면은 B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스웩 있게 김태희가 춤을 추는 거예요. 예뻐이. 뭐 레이니즘인지 아무튼 막 그 이상한 리믹스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진짜 너무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 그러고 한 조금 있다가 대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. 제가요? 네. 그러면서 박 기자님 그때 B랑 김태희 씨 취재를 하고 계셨지 않느냐. 취재는 잘 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꿈에 B랑 김태희가 나왔다. 이거는 운명이다. 이거 920억에 이제 매입됐다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어떻게 이 작을 마련했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, 대표님?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오시게 된 거예요. 맞죠. 그래서 B와 김태희 씨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 920억짜리 파신 분? 네네네.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 성경래 씨라고 예전에 그 미래에셋이 처음 이제 창업하고 했을 때 거의 창업 멤버로 동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펀드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인디펜던스 펀드라고 해서 굉장히 또 업계 최고 수익률을 거둔 그런 펀드를 운영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가셔가지고 뭐 원금 10억 원으로 이제 선물 투자를 시작했는데 6년 만에 2,000만 원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금액이 정확한지는 대박이네요. 모르겠지만 그러고 이제 또 그 자금을 이용해서 또 사업도 하시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그때 이 B 씨한테 파셨던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인근에 다른 건물도 매입하셨어요. 맞아요. 강남역에 2개의 건물을 매입하셨어요. 맞아요. 여기서 한 20-30m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것도 파셨고 이것도 파시고. 네네.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2011년에 이 건물을 한 620억 원 정도에 사들인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10년 만에 그러면은 300억 원 정도의 그렇죠. 이제 뭐 비용 같은 건 세금 따지지 않고 봤을 때 300억 원 정도의 일단 차익이 났다. 그렇죠. 그분도 굉장히 부럽다. 성공 투자를 하신 거네요. 부럽다. 김태희 씨도 최근에 강남역 인근에 네. 가지고 있는 건물을 또 파셨으니까 매도한 금액에서 양도세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는 남으셨더라고요. 추정. 예. B 씨 같은 경우는 청담동 건물을 495억에 팔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. 그러니까 언론에서 168억에 사서 뭐 490억에 팔았다. 뭐 양도차익 300억이다.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요? 왜냐면 예전에 아주 낡은 9억이 있을 때 사서 낡은 건물을 사가지고 본인이 직접 지었거든요. 공비가 또 적지 않게 그렇죠. 건물 지을 때 공사비 들어가잖아요. 대충 봐도 한 80억은 들어간 것 같아요. 80억. 그러면 자기가 매입한 뭐 취득 원가에다가 시공비에다가 다 더하면은 취득 원가가 한 260에서 270억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495억에 팔았잖아요. 양도 차익이 230억에서 240억 정도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양도세를 내고 한 150억 정도는 남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태희 씨보다 B 씨가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한 거죠. 왜냐면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. 그렇죠. 또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도 길고. 그러니까 B 씨는 2008년도에 매입을 했고, 김태희 씨는 2011년도에 매입했으니까 3년 전에 먼저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쌀 때 매입을 했겠죠. 어쨌든 이 두 분이 합친 돈만 해도 거의 200억 넘잖아요, 그죠? 순수하게는 타이. 최근에 제가
한 40억 정도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했거든요. 이분들 뭐 920억 얘기하는데 40억짜리 얘기하니까 약간 민망해한데 40억짜리 매입하면서 네.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32억을 받아요. 아, 이게 가능하네요? 이게 뭐 연예인이 아니라도 그 정도를 받는 게 그렇죠. 이게 연예인이라고 해서 네네네. 은행에 특별 대우 해주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제가 꼭 이제 연예인들 뭐 네. 매입하거나 매도한 얘기를 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네. 연예인도 한 명의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입니다. 인간이다. 그렇죠, 인간이죠. 네. 뭐 빌딩의 제왕이셔서 아니 그런 건지. 그런 건 아니고요. 신용과 네. 그 사람의 어떤 매입하는 그 빌딩의 감정가 그리고 매입하는 주체가 누구냐, 개인이냐 법인이냐. 법인 중에서도 뭐 어떤 업종을 하는 법인이냐, 이 법인이 이 건물에 매입하는 목적이 뭐냐, 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냐, 아니면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냐, 뭐 등등등의 어떤 이유에 따라서 네네네.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. 아, 근데 대표님 이 빌딩을 사시기 전에도 네. 그 꼬마 빌딩을 또 그렇죠. 성공적으로 팔았죠. 매각을 하셨던. 이분들이 사신 네네네.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지만 네네네. 이게 점점 금액이 작아져요. 성투 사례, 성공 투자 사례를 한번. 성투 사례라기보다는 네네네. 그냥 제 얘기니까 그냥 네네네네네. 얘기 드리면은 17년도에 매입을 했죠. 아주 작은 꼬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11억 4,5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. 매매 금액이 11억 4,500입니다. 그러면 아주 작은 거죠. 근데 이제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네. 본인이 실제 투자한 투입금이 있잖아요. 네네네네. 제가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됐냐면은 11억 4,500이 매매 금액이었는데 이 건물에 보증금이 1억 있었어요. 그럼 제가 매도자한테 주는 돈은 10억 4,500만 주면 되죠. 네네. 보증금 1억을 공제해야 되니까. 네네네. 근데 이 해당 건물에서 대출이 7억이 나온대요. 아. 그리고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대출이 3억이 나온대요. 그러면 3억 더하기 7억이니까 10억이 대출금이죠. 네네. 제가 실제로 제 주머니에서 매도자한테 준 돈은 네. 4,500만 원. 취득세가 5,200만 원. 그래서 그걸 다 합친 금액이 1억이죠. 그래서 저는 실투금 1억으로 11억 4,500짜리 건물을 사게 된 거죠. 물론 빚은 10억이죠. 네네. 그래서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으로 50대 50으로 매입을 한 건데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건물 보면서 야 우리 건물이야.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야 화장실 올릴 거야. 빚을 이제 10억이 지게 되는 거면 네. 좀 공포스럽잖아요. 지금이야 뭐 이미 이제 우리가 시장이 뭐 이렇게 상승한 거를 알고 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지만 그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. 저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했죠. 제가 매입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네네. 고객분들이 계속 건물 사겠다고 오시는 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대부분 그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네네네. 5억에서 뭐 한 15억? 그러니까 17년도의 분위기가 아파트냐 꼬마 빌딩이냐 이게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네네. 때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꼬마 빌딩 시장이 커지겠다. 그러면 내가 산 이 11억 4,500짜리 건물은 네네. 나중에 희소성이 있겠다. 작은 건물이 이제 없어지니까. 네. 그러면은 한 5년 후에 나는 한 25억에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샀어요. 얼마에 파셨죠? 23억이요. 4년만 23억이면 원래 제가 5년 보유했다가 25억을 예상했으니까 네네네. 4년 23억이면 딱 제 계획한 대로. 예상대로 네, 흘러가는 딱 중에 계획한 이제 판 거죠. 저같이 이제 무주택자가 그럼 나는 이제 주택은 전세로 살고 어떻게든 자금을 좀 충당을 해서 꼬마 빌딩부터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.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그 자금이 네네. 개인 자금이다라고 네네. 하면은 아파트 사셔야죠. 아 그래요. 아니 집은 있어야 돼요. 대부분 자기 어떤 개인 뭐 근로소득이라든가 네네네. 개인이 이제 뭐 영업 행위를 해가지고 네. 버는 개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네네. 충분히 이 아파트나 건물에서 대출 받아서 나는 이자를 이자를.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뭐 경제 활동 안 하기 때문에 이 빚 감당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아파트 사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이 주거 안정을 제일 먼저. 제가 빌딩 중개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그러니까. 아파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오동엽을 국회로. 개인이든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언제부터 건물을 많이 사기 시작했냐 하면은 2015년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. 2014년 7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아파트 DTI를 70%까지 풀어줬잖아요. 그러니까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. 지금하고 완전 정반대죠. 네, 네, 지금은 네, 네. 대출을 막아버렸고 그렇죠. 그때는 대출을 해줄 테니까 네네네.
집 사라. 네. 이거였는데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14년 7월 2일부터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이분들에게 집을 파신 매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럼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. 2008년 10월 달에 리먼이 터져서 네네네.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네. 2009년, 10년, 11년, 12년, 13년, 14년까지 근 6개월에 묶여있던 아파트를 팔았잖아요. 지긋지긋할 거 아니야, 아파트가. 그 인고의 세월을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꼬마 빌딩은 단어가 나오는 거죠. 예전에는 빌딩 그러면은 대로변에 뭐 큰 건물들을 생각했는데 네네네. 이 아파트 파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. 아니 근데 부동산 자체가 지긋할 것 같은데 이거를 겪고 나면 왜 아니죠. 꼬마 빌딩으로 또 가셨어요? 대한민국은 네네네. 부동산으로 재미 보신 분은 부동산밖에 못해요. 기자님이 비트코인 재미 보셨으면 네. 끝까지 비트코인이에요. 지금 저는 재미를 봐서가 아니라 지금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비트코인입니다. 아, 네.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네. 의한 장기 투자. 이렇게 몰려있다.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긋지긋하죠. 네.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 수익용 빌딩 시장이 눈에 보이는 거죠. 근데 자기가 가진 돈에서 충분히 뭐 매입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면의 작은 건물들. 골목 상권의 첫 번째 주자가 네네. 가로수길. 지금은 아주 커져서 네네. 골목 상권이라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네. 2006년도, 2007년도에는 골목이었어요, 거기. 그리고 지금 세로수길. 네. 지금 한 1억 5천, 2억 부르죠? 네네. 근데 2006년도에 세로수길 2,500 했어요. 저는 그때부터 일했어요. 도산대로 평당 3,500 할 때. 지금 도산대로 한 2억 5천 합니다. 아무튼 그렇고 네.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지금 B 씨와 김태희 씨의 빌딩 매각 소식이 들려오고 할 때 또 다른 연예인들도 잇따라서 많이 빌딩을 팔았죠. 팔았다라는 소식이 그렇죠. 많이 들려왔어요. 예, 맞아요. 지금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지만 이게 이제 약간 좀 이 매매 약간 시장의 화랑의 약간 끝물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. 네, 뭐 네, 네. 다양한 언론사의 네. 기자님들이라든가 네, 네, 네. 아니면 뭐 고객분들이 네.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, 네, 네. 그런 거 아니냐. 네. 근데 솔직히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죠. 예. 이익 실현을 한 거죠. 네, 그러니까 구슬이 3마리라도 깨야 법이지. 김태 씨나 B 씨도 김태 씨가 135억에 사서 203억에 팔았으니까 그만큼 돈이 들어온 거지. 이 매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.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파는 건데 네. 그렇게 연예인들이 팔아서 이제 차익을 남겼다 하는 거는 누군가는 샀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. 거네요. 예. 근데 그분은 또 자기의 나름대로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솔직히 네. 지금 오르는 시장은 맞거든요. 네, 네, 예. 네, 코로나 네. 때문에 분명히 조금 뭐 임차인들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매입한 건물도 연체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 임차인이 지금 영업하시는 게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이 통화가 갈 네. 곳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죠. 이 돈 들고 있으면은 네. 실무자산 가치가 오르면은 내가 이 돈 가치가 더 떨어질 거니까 네. 뭐라도 사자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금리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물론 네.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. 예. 네. 근데 그 개인이 판단을 내리시는 그렇죠. 거죠. 판단하는 상황에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대표님은 그러니까 김태희 씨랑 비도 결국에는 재투자를 더 큰 물건에 이제 그죠. 했듯이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빌딩 투자가 아직은 그래도 꺾이는 시점은 아니다. 그쵸. 쭉 더 올라간 시점이죠. 네, 아까 말씀드렸나? 제가 이 유튜버를 하고 나서 첫 게스트. 제가요? 네. 방송 체질인 것 같은데. 어떻게 지금까지 뭐 37년간 뭐 하고 살았지? 할 거. 너무 즐거운 그 시간이었습니다. 꿈의 감사합니다. 꿈도 진짜 심상치 않고 대박 예감이.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JYP였습니다. 오! 독립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